황산과 인산의 유사점. 황산음이온은 인산음이온과 생물학 등의 유사점을 공유한다. 두 분자 모두 중심 원자를 산소 원자 4개가 둘러싼다. 인산음이온의 중심 원자는 인이고 황산음이온의 중심 원자는 황이다. 황산음이온과 인산음이온 모두가 2개의 음이온을 가지고 있다. 알다시피 황산해파라는 긴 사슬의 다당력으로 구성된다. 황산해파란과 유산해파라는 해파리는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분자다. 해파리는 알레르기 반응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을 때 비만세포에서 방출된다. 해파리는 이름에 황산이 들어있지 않지만 실제로 황산해파란보다 고도로 황산화되어 있다. 사실 해파리는 생물에서 가장 황산화 정도가 높은 분자다. 해파리는 황산해파란에는 여러 중요한 단백질이 결합한다. 인산과 마찬가지로 이 중 일부는 글리포세이트 치환의 영향을 받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인산 결합 부위와는 다르게 황산해파란의 결합 부위는 단순한 아미노산 모티프로 규정할 수 없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아직도 황산해파란과 결합하는 여러 단백질의 부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노력 중이다. 해파린 결합 부위와 황산해파란 결합 부위의 특성을 규정하고자 설계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해파리는 황산해파란이 결합하는 부위의 양전을 띠는 아미노산 리신과 아르기닌 외에 글리신이 지나치게 많았다. 따라서 이 패턴이 간단한 모티브로 규정될 수 없지만 인산 결합 부위에 적용되는 원리가 해파린 결합 부위에 또 황산해파란 결합 부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부위들이 같은 방식으로 글리포의 치환에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 신호전달 메커니즘이 교란된다면 인터페론, 인터루킨, 성장인자를 포함해서 사이토카인이 황산해파란과 결합한다. 이 결합으로 세포에서 방출되는 장소 가까이에 사이토카인을 유지하여 그 활동을 내분비 효과가 아닌 측분비 효과로 제한한다. 즉 이 결합으로 사이토카인은 체내 전신순환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 만약에 황산해파란과 결합이 약하다면 사이토카인 효과는 국소적으로 그치지 않고 사이토카인은 불규칙하게 행동할 것이다. 몇몇 생물학적 활성 단백질은 당질 피질의 황산해파란과 결합한다. 이 결합은 세포가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세포 신호를 변환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단백질은 적절한 염증 반응을 유도할 뿐 아니라 혈전을 조절하고 세포 분열을 촉진하며 표면의 세포 부착을 유지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거지를 한다. 부록에 실린 단백질은 모두 체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발달에 필수적인 단백질군이다. 황산해파란과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의 결합은 세포막과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와 결합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황산해파란과 조직 트랜스글루타미나제의 결합은 트랜스글루타미나제가 자유로이 풀려서 콜라겐의 많은 가격 결합을 형성하여 섬유화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한다. 순환하는 해파린에 인터페린이 결합하면 인터페린의 단백질 가수 분해 효소로 인해서 해파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는다. 해파린과 황산해파란에 결합하는 단백질의 또 다른 좋은 예는 항트롬빈이다. 이 단백질은 혈전 연쇄 반응에 관련된 여러 효소를 비활성화하여 혈전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실제로 수술 중에 혈전을 예방할 목적으로 해파린을 투여하기도 한다. 항트롬빈으로 인한 해파린 결합은 항트롬빈의 활성을 10배 높인다. 만약에 해파린이나 황산해파란에 결합하는 단백질의 능력이 손상되면 항상성에 필수적인 생물학의 기본 기전에서 많은 결합이 발생할 수 있다. 얼포트의 편입으로 해파린과 결합하지 못한 단백질은 결국 혈액 속에 자유롭게 떠돌다가 소화 단백질로 인해 매우 빨리 제거될 것이다. 세포막에 황산해파린과 결합하지 못한
단백질 역시 의도나 예측을 파악할 수 없는 전신 반응을 일으키며 혈류로 흐를 것이다. 이론상 이러한 생물학의 기본 기전을 결합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전신염증 출혈 또 혈전증 등을 유발하는 신호전달 반응으로 이어지리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다. 이노스의 다양한 역할 내비세포 산화질소 합성 효소 이 에노스는 혈관벽을 이완해주고 혈액으로 퍼지며 혈류를 촉진하는 신호 전달 기체인 산화질소를 합성하는 중요한 효소다. 산화질소 합성 장애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 이노스는 세포 내부에 있을 때만 산화질소를 생성하고 인산화되어서 칼모듈이라는 단백질에 결합한다. 비활성 모드의 이노스는 세포막의 카베올린이라는 단백질에 단단히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나는 산화질소 합성이 이노스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불가하다고 믿는다. 또 다른 역할은 항산산화효소로 인해서 황산으로 대소될 수 있는 이산화황을 합성하는 것이다. 내가 옳다면 이노스는 산화질소 합성뿐 아니라 황산 공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또한 이것은 확실히 저쪽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이노스의 이산화황 합성은 막에 결합할 때이며 이노스는 햇빛에 의존하여 반응을 촉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칼슘이 내비세포로 들어가면 이노스가 세포막에서 분리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인산화된다. 이후에 칼모듈린과 결합하여 산화질소를 합성하도록 전환하는 신호전달 연쇄 반응을 시작할 수 있다. 산소가 있으면 산화질소는 아질산염으로 산화되어 당질 피질을 형성하는 당단백질을 약화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노스는 아황산염으로 황산염으로 산화되는 이산화황의 합성과 아질산염의 질산염으로 산화되는 산화질소의 합성을 번갈아 수행한다. 황산은 세포 외 기질을 구성하고 아질산은 분해한다. 나는 이것이 정교한 음영의 조화라고 생각한다. 적혈구의 미스터리. 적혈구에는 이노스가 많은데 이제 커다란 미스터리다. 적혈구는 칼슘을 능수하게 차단한다. 이에 따라서 이노스가 ENOS가 막에서 분리되고 세포로 들어가서 일산화질소를 합성하도록 이야기하는 신호를 억제한다. 실제로 적혈구의 ENOS는 절대 세포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노스가 산화질소를 생성하려면 알기닌이 필요하다. 적혈구는 알기닌을 세포로 들여오는 수송 단백질이 없을 뿐더러 알기닌을 분해하는 효소인 알기나즈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합성하는 효소 이노스가 풍부한데도 적혈구는 사실상 다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이는 마치 이노스가 어떤 성취에도 이르지 못하도록 적혈구가 전력을 다해 막는 듯이 보인다. 어쨌든 적혈구가 산화질소를 합성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것이다. 산화질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일산화탄소와 그랬듯이 적혈구의 산소 운반을 방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다. 적혈구는 왜 그렇게 이노스를 많이 만들까? 내 생각이 이렇다. 알다시피 내인성 스테로이드인 황산 콜레스테롤이 적혈구에 중요하다. 세포막의 음전화를 제공하여 세포들이 서로 엉키지 않게 해서 혈류 차단을 막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효소 이노스는 세포 내부에 있을 때 질소를 산화질소로 산화한다. 적혈구가 이노스를 운반하는 이유는 이노스가 막에 부착되면 황을 이산화황으로 산화해서 콜레스테롤을 항산화하는 원료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보는 것이 그럴듯하다. 이노스는 많은 생물학 과정에서 중요한 플로보 단백질이라고 알려진 효소의 일부이다. 알다시피 플로보 단백질은 인산 함유 분자를 결합하는 부위에서 글리포세이트 치환에 민감하다. 이노스는 나드파와 FAD 둘 다 결합한다. 또한 헤모글로빈의 철이 결합된 산소 운반 분자 햄과도 결합한다. 5장에서 설명했듯이 햄 합성은 글리포세이트로 인해서 손상된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이노스는 촉매로 철과 아연 모드에 의존한다.
글리포세이트가 존재하면은 철과 아연은 글리포세이트 킬레이트화로 부족해질 수 있다. 존재하면 철과 아연은 글리포세이트의 킬레이트화로 마지막으로 이노스에는 미리수도 1화 과정에서 세포막에 결합하는 데 필수적인 말단 글리신 잔기가 있다. 말단 글리신은 오른쪽에 아미노산이 없어 글리포세이트의 메틸 포스폰산을 위한 공간이 많다. 따라서 글리포트가 치환하기 쉬운 장소다. 금속 클레이트와 햄 합성의 장애, 플레빈 부위의 인산 결합, 미리스토 일화 및 막결합의 장애 등의 특징은 말단 글리신이 글리포트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노스는 과학자 사이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말 그대로 이노스 기능 장애에 관한 기사가 수천 건이다. 예를 들어서 이노스는 때때로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대신에 반응성 초과 산화물을 내뿜는다. 나는 글리포트가 이노스의 기능을 교란하여 원형질막의 산화적인 손상을 일으킬 뿐 아니라 체내의 황산염 공급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초과 산화물은 황산으로 합성되는 이산화황의 합성을 촉매하여 소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글리포트로 인해서 이노스가 비활성화되었으므로 그 대신 반응성 산소종으로 남아있는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진행된다. 즉 혈관은 혈류에서 황화수소 기체를 섭취한다. 세포의 헤모글로빈은 이 기체를 티오 황산으로 전환한다. 즉 혈류의 세포막과 혈관벽 내 비세포의 이노스 분자들은 아항산 산화 효소와 함께 티오 황산을 황산 분자 2개로 변형하여 작업을 끝낸다. 이노스와 결합한 플레빈은 푸른빛에 반응하여 관계 시제 역할을 하며 황의 산화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전자를 방출한다. 다시 말해서 이노스는 햇빛에 반응하여 황산염을 합성한다. 나는 심지어 이것이 비타민 D의 합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햇빛 노출의 이점이라고 추측하고 싶다. 또한 이는 적혈구막에 이노스가 많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다. 적혈구는 이노스를 사용하여 질소가 아닌 황을 산화한다. 높은 혈청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로 잘 알려져 있다. 여러 실험에 따르면 LDL 상승으로 알려진 높은 혈청 콜레스테롤이 내피세포를 유도하여 이노스를 막에 유지시키는 가벼울린 단백질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했다. 이는 이노스의 행동을 바꿔 짝풀림이라는 비정적 상황에서 초가산물을 방출하게 한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초가산화물은 산화질소와 반응하여 생물학적으로 가장 반응성이 높은 물질 중에 하나로 알려진 과산화질소를 생성한다. 나는 이것이 글리포트가 황을 산화해서 황산을 생성하는 이노스의 능력을 망가뜨린 결과라고 믿는다. 글리포트의 방위로 인한 플레빈과 결합이 시원치 않으면 이노스는 황과 초가산화물을 결합하여 이산화 황을 생성하지 못한다. 생성하기는커녕 초가산화물이 방출되어 대혼란을 일으킨다. 그 사이에 콜레스테롤은 황산을 생성하도록 내피세포에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 이 황산은 콜레스테롤과 짝지어 소형성 분자인 황산 콜레스테롤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황산 콜레스테롤은 LDL 입자의 막에 들어가서 산화 및 당화 반응 손상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글리포트가 이노스를 억제해버리면 이 중에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LDL은 산화되며 동맥에 축적되는 산화된 LDL은 심혈관 질환의 전조이다. 혈액 속 균형 찾기. 인간 혈액에 유리된 황산이 많으면 결화되어 혈류가 둔해질 것이다. 그래서 체내 혈청 황산 수치를 매우 좁은 범위에서 낮게 유지해야만 한다. 나는 이것이 황산 수송을 전문을 하는 분자가 많은 이유로 추측한다. 앞서 언급한 황산기를 수송하는 생물학적인 활성 분자의 대부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방향적 아미노산 및
여기서 유래한 신경전달 물질, 갑상선 호르몬, 콜레스테롤, 코르티솔, 비타민 D, 성호르몬 같은 스테롤은 고리 구조가 특징이다. 보통 6면고리와 5면고리를 적어도 하나씩은 가진다. 나는 이 고리들이 황산 음이온의 음전하를 흩어지게 하고 물을 게을러 만드는 능력을 방해하리라고 추측한다. 또한 이 고리들은 플레빈이 촉매의 반응을 촉진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황산기를 세포 외의 기질로 전달하는 것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 모든 황산기 운반체의 분자는 혈류를 막지 않는 방식으로 혈관기를 통해 황산기를 모든 조직에 분배하는 데 필요할 수가 있다. 타우린은 황산의 예비품일까? 타우린은 아미노산이지만 아주 특이하다. 타우린은 일반적으로 탄소 기반 기 대신에 황 기반 기를 가지고 있다. 전자는 단백질 부호화 아미노산의 특징이다. 타우린은 단백질 부호화 아미노산이 아니어서 단백질이 절대 나타나지 않지만은 아미노산 중에서 단독으로 가장 가용성이 높은 아미노산이다. 타우린은 특히 심장, 간, 뇌에 높은 농도로 저장되며 이 사실은 과학의 수수께끼를 제기했다. 나는 타우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황산기를 저장하는 것이며 황산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면 비상시에 쉽게 구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황산화 글리코사미노클리칸의 혈관성 밀도가 희박해지면 당질 피질이 위태롭게 얇아지며 출혈 위험이 커지거나 잠재적인 출혈을 차단하려는 시도로 혈전이 형성되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흥미롭게도 뇌는 발작이 일어날 때 저장된 타우린을 대량으로 방출한다. 심장마비 때도 마찬가지여서 나는 이를 심장 발작의 한 형태로 본다. 이런 타우린 분자들은 간에서 담즙산에 결합한 다음 쓸개를 통해서 장으로 음반한다. 타우린은 인간 세포가 분해할 수 없어 비활성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은 타우린을 대사하여 황화수소기체를 생성할 수 있고 이후에 황화수소기체는 산화되어 황산을 생성할 수 있다. 실제로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한 방사성 트레이서 실험에서도 방사성 동위원소로 식별한 음식물의 타우린이 나중에 소변에서 황산으로 나타났다. 장내 미생물로 인해서 타우린에서 생성된 황산은 이후에 숙주가 혈류에서 부족한 공급을 보충할 때 쓰일 수 있다. 글포트가 대장균에서 타우린 흡수를 억제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관철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타우린 소성체들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타우린 음반체의 활성의 억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한다. 타우린 글포트가 존재할 때는 황산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황산염 결핍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거대한 퍼즐. 나는 생물을 정말 좋아한다. 때때로 거대한 조각 그린 퍼즐처럼 보여서다. 하지만 이 퍼즐 조각은 정적이며 우리가 놓아둔 곳에 머문다. 생물학적 유기체는 하나의 체계이며 그 안에서 어떤 것도 별도로 작동하지 않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생물은 톱니바퀴가 맞물린 3차원 퍼즐에 더 가깝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산소는 폐에서 교환되지만 산소가 몸 전체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황산도 비슷하다. 황산은 거의 틀림없이 산소만큼 중요하다. 앞서서 황산기가 인간 세포의 세포외 기질, 특히 혈관 내부를 감싸는 내피세포의 당질 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다. 물과 계열화를 유도하는 황산기는 당화작용제와 산화제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모세혈관 속을 이동하는 적혈구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적혈구가 거의 저항 없이 쉽게 미끄러지듯이 나아갈 수 있다. 황산 콜레스테롤 형태의 황산기는 LDL, 고밀도 리포 단백질과 같은 지질 입자와 적혈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순환하는 동안에 건강하게 유지해준다. 또한 황산기는 음전하를 제공하여 적혈구가 서로 잘 분리되도록 하고 건강한 혈류를 유지한다. 나는 연구를 통해서 주로 글리포트 치환에 민감한 단백질의 글포트가 여러 영향을 끼치면서
체내 황산염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좀 먹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걸포도는 황산염 운반체의 공급을 줄일 뿐만 아니라 분자간 황산염 이동의 필수적인 PAPS 합성 역시 방해한다. 운반체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황산염이 쉽게 부착하지 못한다. 걸포도의 가장 파괴적인 효과는 이산화황을 만드는 이노스의 능력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산화황은 정상적으로 황산으로 산화되어 즉시 당피질에 공급된다. 하지만 이노스는 초가 산화물을 방출하여 세포의 내용물을 손상한다. 전신적인 황산 결핍은 심장, 신경, 장, 자가 면역을 포함한 여러 현대병의 주 요인이다. 전신의 문제가 그렇군요.